로순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의 소식 7월 24일 원숭이 두창 비상사태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소식 전할게요. 짐승 세력의 선두에서 보건 안전을 빌미로 공포를 주입하고 또 백신을 주입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세계보건기구 WHO. 이 세계보건기구가요, 지난 6월 21일 날 원숭이 두창의 국제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할지 논의하기 위해서 첫 번째 모였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다행히도 국제 보건 비상사태 선언을 보류했었습니다. 지난 오늘의 소식에도 전했듯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끝이 아니었던 거죠. 지난주에 그 세계보건기구는 다시 한번 이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토요일 날, 어제 7월 23일 날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의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이 WHO의 수장이 원숭이 두창 확산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이런 제목으로 이 뉴스가 119개가 걸려 있으면 엄청나게 많이 뉴스들이 도배가 된 거죠. 자, 비상사태가 선언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신속하게 일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난 2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코어에다가 쑤셨던 PCR 검사, 한국에서는 입에다가 하더라고요. 뭐 여기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여전히 코에다가 계속 찔러댑니다. 그래서 이 PCR 검사를 통해서 확진자를 더 많이 발굴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매일 상황판과 뉴스에 몇 명이 확진되었는지를 또 보고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성애자를 넘어선 다른 그룹들도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는 류의 뉴스 기사를 전문가가 그랬다 이런 전문가 의견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퍼뜨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요? 공포스러운 사진도 같이 또 첨부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들을 치료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보단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것 같고요. 그래서 백신이 개발되어 있으니까 또 더 좋은 백신은 계속 개발될 거니까 서둘러서 이 WHO의 회원국들, 대부분의 나라들이죠, 또 면역이 약한 사람들이나 고위험군들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이 시대, 팬데믹 시대에 이것들을 학습하게 됐죠. 근데 이제 비상사태가 선언됐으니까 아마도 이런 일들, PCR이라든가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매일매일 뉴스에다가 뭐 몇 명 확진됐다, 어디 나라에 또 퍼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미 그런 뉴스는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좀 볼게요. 미국에서는 신기하게도 그러한 때를 맞춰가지고 어린이 첫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나왔다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래서 미국서 어린이 첫 원숭이 두창 감염 확인됐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요. 여기도 보니까 미국 아동 원숭이 두창 감염 최초 보고, 이거는 이제 비상사태 선포 여부 논의, 이건 아마 이제 그 비상사태가 선포되기 바로 전에 나온 뉴스 같은데요. 자, 그래서 어린이한테도 원숭이 두창이 감염됐다. 그래서 어른, 성인, 남성 동성애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벌써 어린이도 벌써 감염되기 시작하지 않냐, 이런 식의 뉴스들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의약품청, 미국의 FDA 같은 곳이죠. 우리나라의 식품의약청인가요? 여기가 비슷한 곳인데, 여기선 발빠르게 천연두 백신 있으니까 맞아라, 원숭이 두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천연두 백신을 사용해라 라고 권고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짐승 세력에 아주 잘 복종하는 국가 하나 있죠. 캐나다. 캐나다는 몬트리올에서 원숭이 두창을 관광객한테 백신을 맞히는 것들이 또 AP 연합뉴스에서
또 이런 식으로 원숭이 두창이 그 국제 보건 비상사태 선언됐다는 것과 맞물려서 이런 식의 또 뉴스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지난 2년이 넘는 코로나 기간 동안, 아니면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짐승 세력은 인체에 어떠한 물질을 삽입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 전염병이라는 공포를 이용해 왔다고 보여집니다. 전염병이라는 공포를 이용해 왔고, 또 이것을 백신이라는 이름으로 인체의 물질, 어떤 물질을 삽입하는 것을 백신이라는 이름으로 누구한테냐면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상관없이,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상관없이 전 세계 인구 모두에게 어떠한 액체, 어떠한 물질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최소한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어쩌면 그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요. 초기에는 권유였죠. 나중에는 반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의무화가 되기 전에 지금 이게 좀 소강 상태가 되었죠. 코로나19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2년 동안을 돌이켜 보면서 어떤 식이 됐었는지 다시 한번 복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범 시민의 덕목을 갖춘 자들은 당연히 맞아야 된다, 이런 여론 조성했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맞는 사람 많았어요. 다른 이한테 피해를 주지 않게 해야 된다는 공동체적인 피해망상, 당신이 이거 되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나 보니까 꼭 그렇진 않았네, 깨닫게 되죠. 이것 때문에 백신은 맞은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가서 맞은 사람 많았어요. 이웃과 가족과 어르신들을 사랑한다면 내가 먼저 맞아야 된다, 이런 캠페인. 심지어는 교황은 백신은 사랑입니다,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하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스스로 팔을 걷고 백신을 맞게 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서민들이나 학생들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생활이나 생계에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식당을 가기 위해 백신 맞고, 영화관 가기 위해 백신 맞고, 도서관 가기 위해, 학원 가기 위해,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서 백신을 어쩔 수 없이 맞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물론 식당이나 영화관이나 이런 것들은 안 갈 수 있는 거지만 어쩔 수 없이 맞는 사람과 더불어서 자기의 생활의 편의를 희생하기 싫어서 맞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태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다가 나중에는 재난보상금 같은 당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당근과 채찍 같이 동원해서 개돼지 훈련하듯이 그런 식으로 전 국민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러한 실험을 했다는 거죠. 그런 사이에 QR코드, 또 백신 패스 이런 것들을 도입해가지고 이게 그냥 이 코로나의 감염자 추적이 많이 목표가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 동선, 주소, 건강 상태 등을 아주 상세하게 밀착하게 감시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했어요? 구축하고 테스트했어요. 도입하고 구축하고 테스트했습니다. 모든 IT 기기들 동원해서요. 핸드폰 이런 거 다 동원해서, CCTV 다 동원해서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 시스템 다 만들어 놨어요. 이러한 짐승 세력의 전략은요, 지난 2년간 유럽, 북미, 아시아, 호주 이런 꽤 잘 사는 나라들 안에서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잘 설계된 플랜데믹, 즉 플랜데믹, 계획해서 만들어진 팬데믹이고, 또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백신을 지속적으로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6개월마다 이런 식으로 접종받게 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렇죠. 이게 너무 밀어붙이니까 사람도 이상하네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더 파헤치다 보니 이게 팬데믹이라는 코로나19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깔려있는 뭔가 목표가 있구나, 의도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막상 코로나19 시기를 통과해 보니까 세계를 통치하는 많은 자들이 이 주입된 공포나 패닉을 이용해서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또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그냥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센 저항을 하고 데모를 하고 이런 거리에 나가서 그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국민들의 숫자가
유럽, 미국, 캐나다 같은 나라들에서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짐승 세력은 그때마다 접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여론을 이용해서 또 그들을 그 음모론자라고 호도하기도 하고 몰아붙이기도 하고 또 그러한 이 사실을 주장하는 사실을 또 얘기해주는 그러한 뭐 유튜브라든가 SNS라든가 이런 메시지들은 전부 다 차단을 했죠. 가짜 뉴스라는 이름을 들어서. 그리고 또 공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억압을 했다가 풀었다가 쪼았다가 이렇게 하면서 어느 때까지였냐면 돌이켜보면 아시아 국가들 있죠. 아시아 국가들의 접종 인구가 많아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즉 서방 국가들, 유럽이나 미국 국가들은 이제 백신 도입되면서 백신을 맞는 사람들 숫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아시아 국가는 아직까지 그때까지 약간 주춤주춤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저항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런 공권력이나 여론을 이용해 가지고 억압을 풀었다 쪼았다 하면서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의 그 대통령이나 총리나 불러서 그러면서 무엇인가를 지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이에 뭐 아베 총리 같은 사람들은 아예 사임하기도 하고 뭐 지금은 그 총에 맞아서 죽었지만 그 각 나라들의 어떤 그 정권들이 바뀌는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 아시아의 접종 인구가 이제 많아지면서 서방하고 아시아 국가가 한 3분의 2 이상, 한 60%, 70%, 우리나라 뭐 거의 8, 90% 됐죠. 그 인구가 백신을 맞은 즈음에는 이제 유럽을 시작으로 백신과 코로나19의 제약을 이제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언제요? 60%, 70%, 80%, 90%의 인구가 백신을 맞은 시점이에요. 자, 여전히 한국이나 일본, 중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아직도 백신 접종이라든가 코로나19 확산에 벌벌 떨면서 마스크를 그냥 뭐 신주단지 못 좋은 편 아니네요. 마스크를 뭐 정말로 자기의 목숨줄이는 되는 것처럼 꼭 붙들고 있었던 2022년 봄에 유럽은 이미 모든 제약을 다 풀어버렸어요. 마스크도 PCR도 백신 패스도 여행 제한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다시 마치 옛날에 그 자유롭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근데 함정은 주요 국가들의 60% 이상, 70% 이상 되는 시민들이 최소 1회 이상 그게 도대체 정체가 뭔지 모를 물질을 백신이라는 이름으로 접종을 받아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백신 부작용의 위험은 몸속에서 시한폭탄처럼 또아리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마치 사기 사건에 휘말린 희생자들이 처음에는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사기 사건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주요 국가의 시민들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와 백신 접종 그리고 부작용, 사망자가 증가하는 이런 현상들을 이성을 가지고 제대로 분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기가 앞으로 또 다른 전염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짐승 세력들은 이것을 아주 치밀하게 이미 계획했고 그들의 목표를 이룰 때까지 밀어붙일 것을 결심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더 자극적이고 공포스러운 전염병들을 가지고 말이죠. 지금 어제 비상사태를 선언한 이 원숭이 두창이 그 두 번째 전염병입니다. 뭐가 막 여기저기 물집이 잡히고 뭐가 온몸에 물집이 잡히고 그게 터지고 뭐 그게 흉터가 되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천연두 예를 들면서 그 원숭이 두창이 지금 현재 두 번째로 그 쓰이기 시작하고 결정된 그 두 번째 전염병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에 더해서 피를 흘리며 죽는다는 마버그 바이러스 있잖아요. 마버그 바이러스 치료제도 없다고 하고 에볼라와 유사한 마버그 바이러스 눈 귀에서 피 줄줄줄 치명률 88% 마버그 바이러스 치사율 88% 마버그 바이러스. 자, 이런 마버그 바이러스가 점점 수면으로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듯이 에볼라 바이러스는 진행형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소아마비 소식도 오늘 또 보니까
또 나오기 시작해요. 예, 미국에서 9년 만에 소아마비 발생했다고요. 그래서 역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 사례를 보니까 신종인플루엔자, 소아마비, 에볼라, 지카, 그 다음에 코로나19, 그 다음에 이제 2년 좀 넘은 코로나로부터 2년 좀 넘은 시점에 이제 원숭이 두창이 이제 선언이 되었어요. 2009년부터 14년, 16년, 19년, 20년 거의 한 2년, 3년 터울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공중보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이 중에서 꽤 많은 부분들은 팬데믹까지 선언돼가지고 전 세계에 확산된 질병으로 이제 관리가 되기도 시작했고, 그다음에 그걸 빌미로 전 세계를 통제하는 거죠. 자, 원숭이 두창은 여태까지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항문 성관계로 퍼진다는 것이 주요 전파 경로로 알려졌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변이 되었다면서 또 그냥 호흡기, 이게 항문 성관계뿐만 아니라 호흡기나 신체 접촉, 비말 이런 걸로 확산된다는 둥, 그래서 아이들이 더 위험하다는 둥,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면 이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그러겠죠. 더 좋은 백신이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또 드디어 나왔다고 떠들어댈 것이고, 그러면 더더욱 어떻게 해요? 백신을 향해서 자발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자녀들의 팔을 걷어붙이게 하고 줄을 서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이라는 거죠. 이거 정말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요즘에 이제 코로나19 이것도 끝난 게 아니잖아요. 재확산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기사들 좀 보세요. 아주 웃음이 나올 정도입니다. 안 걸렸던 사람이 걸린다, 미접종자가 걸린다, 어린이들이 더 잘 걸린다, 이런 기사들이에요. 즉 백신 안 맞았던 사람들 맞으세요. 안 걸렸던 사람 이제 지금 백신을 맞으세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가을에 화이저하고 모더나가 새로운 백신,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조금 더 참았다 맞으시던지, 아니면 지금 맞으세요. 그리고 어린이와 또 10대들이 더 이상 간 보지 말고 맞으라, 이런 의도가 안 읽혀지시나요? 이러한 식으로 지금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거짓과 사기에 휘말려들지 말고 영적으로 각성하고 정신을 차려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멀리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또 평안하시고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샬롬.